네, 안녕하십니까. 인메모리 기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인 SAP 하나 소개를 맡은 SAP 코리아의 김의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하고 만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공공 고객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분들이 실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일럿 형태가 됐든 운영 형태가 됐든 많이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고도화나 혹은 새로운 플랫폼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일럿이 됐든 운영 환경이 됐든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드 기반으로 구축을 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레슨 런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구현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혹은 운영상의 이슈, 이 두 가지 형태를 나눠봤는데요. 실제 하드 기반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저장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인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단계라든지 활용 단계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성능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개발의 이슈 혹은 또 운영상의 어떤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고객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고객들을 만나거나 혹은 RFP 상의 여러 가지 문구나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SAP 하나라고 하는 인메모리 플랫폼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SAP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요약해서 이 장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SAP 하나라는 제품은 이제 인메모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솔루션 대비 성능이 10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하둡 어떤 그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마트라든지 혹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 표준 SQL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체 내장 엔진을 통해서 통합 분석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분석가나 혹은 분석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둡에 들어가서 개별 마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통합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 입장에서도 SAP 하나는 기존의 오라클이나 DB2를 관리하고 계시는 DB 운영 인력이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키텍처 내에서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들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하둡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내에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 혹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SAP 하나를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하둡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사실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하둡에는 여러 데이터 시스템들에서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하둡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개별 마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분석 도구들이 중복돼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됐다면 SAP 하나를 중간에 레이어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디스크 기반이 아니고 인메모리 내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도 피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의 성능 혹은 기대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SAP 하나 내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분석 도구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엔진들을 내부 내장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BI 같은 경우 BI에서 모델링을 했었지만 하나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하나 내부에 있는 BI 모델링을 사용함으로써 앞단의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혹은 분석가가 됐든 굉장히 쉽게 이런 분석 플랫폼에 접속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둡 영역은 원시 데이터 저장 영역으로 사용하고 분석 데이터 영역은 SAP 하나를 활용한다 라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하둡을 원시 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의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고도화, 이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그런 것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이거나 혹은 DW성 데이터다 라고 한다면 굳이 원시 데이터를 하둡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영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솔루션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SAP IQ라고 하는 컬럼 기반의 디스크 기반 데이터 처리 엔진을 활용해서 하둡에서 저장하고 있던 원시 데이터를 SAP IQ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정형 데이터를 SAP 기반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AP 하나와 IQ 간에는 데이터에 대한 연계가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형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라는 전제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둡이 대부분 이제 배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하는 데 이제 많은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저희가 레가시 데이터라도 얘기도 하고요. DW 데이터 혹은 비즈니스 데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들과 실제 수집되는 빅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고객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계속 발생되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은 이제 SAP 하나로 구축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배치로 처리되는 데이터 프로세싱은 그대로 하둡에서 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하나에 있는 데이터가 보관 주기가 지났거나 혹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둡 시스템의 데이터 티어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하나로 올려서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와 빅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을 셀프 서비스 혹은 리얼타임으로 분석하실 수 있는 환경 혹은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례는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텔 하이테크 기업 사례에서 SAP 애플리케이션과 non SAP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하나 쪽에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하고 실제 하둡에서 적재되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이 하나 내에서 셀프 서비스와 리얼타임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분석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SAP 하나를 포지셔닝 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길래 SAP 하나를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이제 위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AP 하나가 인메모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크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대비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이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목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내에 이제 데이터 압축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최적화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덱스나 집계와 같은 데이터를 최소화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워크로드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특징 뿐만이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같이 공급이 되고요. 그 하드웨어 업체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업체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SI 파트너가 되셨든 혹은 컨설팅 업체가 되셨든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그린다든지 혹은 제안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통합 분석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모든 분석 사용자라든지 모든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1차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하나 플랫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만 민메모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엔진까지도 내장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또 다른 이제 특징 혹은 통합 분석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하나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GIS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페셜 엔진이나 데이터 연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프 엔진,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프리딕티브 엔진,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서치할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혹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엔진,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 기존에는 다른 어떤 여타 분석 도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라이브러리화된 알고리즘들이 하나의 같이 내장돼서 제공이 돼서 인메모리 내에서 데이터 이동 없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알고리즘과 자동화 알고리즘이 한 100여 개 이상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요.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들으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할 때 이런 하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같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P 하나와 데이터 인텔리전스 간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나중 세션에 또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혹은 레가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혹은 SAP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외부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 내에 적재하지 않고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중요 데이터들은 뭐 ETL이나 CD처럼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 데이터 억세스라는 기능이고요. ETL이나 CDC 툴처럼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하나에 실시간으로 적재를 하거나 배치 형태로 적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스마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원되는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RDBMS나 하둡이나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SNS 어떤 어댑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앞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데이터 억세스나 스마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 혹은 하둡과 관련된 에코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링크 형태로 그 테이블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하둡과의 원활한 연계 기능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티어링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내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보관 주기가 지난 데이터들을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어떤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내려놓고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럼 저희가 이제 티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어떤 하드웨어 비용을 절약하면서 혹은 하나 라이센스를 절약하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변경이 아주 많거나 혹은 중요한 데이터들은 하나 인메모리 내에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변경이 좀 적거나 혹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하나 내부에 있는 디스크 엔진, 네이티브 스토리지 익스텐션에 내려놓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변경도 없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SAP IQ라고 하는 솔루션이나 혹은 하둡 혹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곳에 저장을 하셔서 이제 하둡 인티그레이션이나 혹은 IQ 인티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SAP 하나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적인 기술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SI 파트너나 이제 컨설팅 파트너가 실제 큰 그림을 그리시거나 혹은 고객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안을 하실 때 이제 하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SAP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분인데요. 이제 SAP와 비즈니스를 해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또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SAP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만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고가용성이나 재복구를 위한 시스템에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개발이나 테스트 시스템을 위해서도 별도의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라이센스만 있으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고가용성이나 개발 테스트 시스템에는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고요. 그 SAP 하나를 관리하기 위한 어드민 툴이나 혹은 SQL 개발 툴, 다른 여타 벤더에서는 이런 어드민 툴이나 개발 툴도 유상으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어떤 툴이나 혹은 웹베이스 기반의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제한 비용이나 어떤 아키텍처 구성을 하실 때 어떤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RDB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그 위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전환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가야 되지만 그 안에 SQL들을 이제 전환해야 되는 공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타 여타 DB에 있는 SQL이나 DDL이나 프로시저들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어드밴스드 SQL 마이그레이션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 툴을 통해서 기존의 SQL들을 하나에 맞는 SQL이나 DDL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변환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개발 공수도 줄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SAP 하나가 이제 출시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SAP 하나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SAP 각각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데모 혹은 기술 설명들을 뭐 버전마다 굉장히 착실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컨텐츠가 한 몇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 몇천 개 되는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매뉴얼도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에 대한 기술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어떤 개념에서 이제 왜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SAP 하나를 포지셔닝 해야 되거나 제안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현재 기구축된 하둡 기반의 플랫폼들은 수집이나 저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성능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혹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어떤 도구들의 불편한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석 시나리오에 대한 성능 확보, 분석에 대한 어떤 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이나 혹은 운영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SAP 하나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분석 도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개발적인 이슈들, 혹은 개별 마트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공수들, 그리고 나중에 운영 입장에서 고객들도 그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분석 플랫폼에 대한 어떤 구현, 그런 입장에서 SAP 하나가 포지셔닝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 SQL이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연계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드에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SQL, 그 분석 레이어를 하나로 구현을 함으로써 그런 SQL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인력들을 또 쉽게 확보할 수도 있고, 다양한 레가시 데이터들 혹은 외부 데이터의 데이터가 굉장히 손쉽게 혹은 그런 공수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이고요. SAP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넘버 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품 로드맵도 계속해서 반기별로,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포트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이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 시스템으로만 구축했을 때보다는 어떤 분석 레이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이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어떤 걸 할까요? 윤덕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하드볼 이용해서 리얼타임 분석은 지원이 어려운데 하나를 이용하면 리얼타임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적재할 수도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얼타임으로 분석하는, 저희가 이제 트랜스리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하나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드에서 하기 힘들었던 내용들, 배치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 어려웠지만 하나를 통해서는 그런 데이터, 리얼타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더 이제 다른 세션이 진행되면서 이제 SAP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정보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인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을 김도건 파트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